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미증시는 지금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상승하는 와중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 그와 함께 정치 변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목들의 움직임, 표정들 채니 앵커와 함께 먼저 짚어보시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 이후에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장으로의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보시다시피 일제히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0.5% 오르면서 43,300선까지 최고가를 높여갔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0.3%, 막판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최고가 수준을 갈아치우는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도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 1.8% 오르면서 4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갔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일각에서 우려했던 급락 반응은 다행히 피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돼갈까요? 이 화면은 어젯밤에 개장 전에 CNBC에 올라왔던 헤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월가 일각에서는 short term boost, 그러니까 트럼프발 단기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풍겨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령 스티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번 주에는 리스크 온 센티먼트가 살아남에 따라서 시장의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그랬던 반면에 약간의 경고성 목소리도 있는데요. BMI에서는 대선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상황이 긍정적이겠으나 증시 부스트 측면에서는 금방 페이드 웨이 할 거다, 금방 식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조금 바뀌고 있는 지금 시점에 양 사이드를 골고루 고려를 하면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위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브로드컴 금요일 장 마감 후에 10대 1의 주식 분할 실행을 했습니다. 오늘 첫 거래일이었는데 0.8% 오른 채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같은 기술 섹터 내에서 애플의 주가 흐름 양호합니다. 1.7%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인도 내에서 최근 1년간 매출이 전년 대비 33%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국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축소하는 가운데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 시장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줄지 주목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외신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그 밖에도 오늘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PT는 $300 수준까지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 소식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틀째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요.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분을 조금 지워내면서 1.8% 상승입니다. 그래도 이틀 전에 이 이벤트 딜레이에 따른 8% 급락분을 한 절반 정도 이제 회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소식을 조금 더 오늘은 자세하게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배런스에서 올라온 헤드라인입니다. 이 머스크의 트럼프 공개 지지가 전기차 기업들에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전일 자신의 X 계정에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포스트를 게시를 했었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들여다보니까 이 정치적인 성향은 전기차를 구매하냐 아니냐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수 성향의 소비자 3명 가운데 2명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전기차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옴에 따라서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 CEO와
트럼프 후보 간의 어떤 우호적인 스탠스가 형성이 되게 된다면 다른 EV 제조사들에게까지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이 오늘 테슬라에 대한 센티먼트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닐까 싶어서 이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얼마 전에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역시도 트럼프 재집권 시 세제 혜택이 중단되면서 전기차주에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런 이유로 해서 리비안이나 루시드 등과 같은 전기차주들이 좀 큰 폭으로 빠졌다는 점 역시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높은 관세로 인해서 중국의 대표 경쟁사들을 배척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테슬라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언급까지도 내놨으니까요. 골고루 이런 관점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올랐는데요. 하이라이트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0%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 몇 년간 침체에 빠져있던 월가의 거래 활동이 부활한 데 따른 영향을 받아갔고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오늘 2.6%의 급등세, 여타 은행주들에 대한 투심까지 전반적으로 살려주면서 전일 급락 반응을 보였던 대형 은행주들까지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휴마나, 유나이티드 헬스 등의 보험 관련주들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승 반응을 나타냈고요. 전통 석유 업체들에 대한 수혜 역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전 개발사 대표 종목 가운데 하나인 할리버튼 이런 종목들이 4% 정도의 급등세를 나타냈다라는 점까지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전형적인 대선 장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는 친암호화폐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수혜 자산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관련주들이 되겠죠. 코인베이스라든지 마라톤 디지털, 라이엇 플랫폼즈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까지 오늘 10%대의 급등세를 일제히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랬던 반면에 대표적인 바이든 수혜주로 여겨지는 태양광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선런이라든지 솔라엣지, 선노바 그리고 이들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10 ETF까지 오늘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던 점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기업이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오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31.4% 상승을 하면서 약 4개월 내 최대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총기 제조사들입니다. 트럼프 암살 시도가 나타나면서 총기를 만드는 기업들 일제히 올랐는데요. 티커명을 게재해 놨습니다. RGR이라든지 SWBI 등의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간밤 나타났던 미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받아 보겠습니다. 간밤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또 한 번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금리 인하 관련해서 확실한 시기적인 언급은 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9월 인하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내용들 함께 들여다보시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지 시간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코노미 클럽 대담 공개 연설에서 지난 2분기 우호적인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 2% 목표 수준으로 둔화하고 있다는데 더 큰 확신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1분기에는 추가적인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지난주 발표된 통계를 포함해 2분기의 최근 3개월 지표는 어느 정도 확신을 추가했다면서 물가와 고용이라는 연준의 두 정책 목표를 살펴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정책을 언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것인가, 정책 변화를 언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따져보자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10달 넘게 현재 고금리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2006년에서 2007년에 있었던 금리 인상 시기와 비교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언제쯤 이뤄지게 될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뉴욕 연은에서 집계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마이너스 6.6포인트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8개월 연속 위축 국면이고요. 사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0포인트도 넘어가는 정도로 좋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에 비해선 좋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위축 국면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에도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9월 인하로는 이제 확실히 대세가 된 듯한 분위기입니다. 7월 14일자로 업데이트가 된 주요 IB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를 살펴보게 되면요. 대부분 9월로 점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시티그룹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9월 인하론의 방점을 찍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패드워치상으로 살펴보게 되더라도 25bp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확률 현재 89.4%, 90%에 육박하고 있고요. 한 번에 50bp의 스텝을 인하하는 것으로 밟을 수도 있겠다라고 베팅하고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현 금리 수준을 9월 FOMC에서 유지할 것이다라고 베팅하고 있는 확률은 0%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애플 관련한 이야기 앞서서 체리냉커도 전해준 바가 있는데요. 애플의 인도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인도 쪽으로 조금 더 변수가 적은 시장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는 애플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애플이 인도 시장에서 올 3월까지 연간 80억 달러, 우리 돈 11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한 데 따르면 애플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인도 매출이 지난해 연 60억 달러에서 33% 증가한 8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아이폰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애플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점점 위험도가 높아지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과 판매를 다각화하기 위해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 내에서 아이폰 생산을 늘리는 한편 인도 시장 내 제품 판매도 늘리기 위해 지난해 2개의 플래그십 매장을 연 바 있습니다. 현재 인도 시장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저렴한 중국산 기기가 주도하고 있으며 인도의 매출은 애플의 전체 매출 3,830억 달러 가운데 약 2%에 불과합니다. 네, 인도 매출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매출을 인도 내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애플이고요. 전년과 비교했을 땐 33% 급증한 모양새 그리고 8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도 IDC에서 내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5%가량의 증가세를 보여줬고요.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0.7%의 성장세, 애플은 1.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시장의 출하량을 늘렸던 것은 중국 기업들인데 샤오미가 27.4%, 비보의 경우에는 21.9%의 출하량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AI와 할인이 수요 증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분석을 IDC에서 내놨고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4,520만 대가량을 출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분기에 충격적인 데이터를 받아든 이후에 서서히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애플에 대한 목표가 상향 의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애플의 목표가를 273달러로 높여 잡았고요. 룹캐피탈의 존 도노반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300달러의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의 AI 로드맵에 두 IB 모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룹캐피탈의 경우에는 애플이 AI 기지로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고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의 제품 업그레이드 주기로 인해서 애플의 성장세를 이끌어줄 것이다라는 코멘트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번에는 가상자산 관련해서 앞서서 체리냉커와 함께
관련주들의 미국 시장 내에서의 약진을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이는 기사도 함께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요. 부통령 후보를 선출한 트럼프 후보, 가상자산에 굉장히 우호적이다라는 코멘트들 함께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시죠.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오하이오의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상원 초선인 벤스 의원은 올해 39세로 1952년 이래 최연소 부통령 후보입니다. 부통령 후보로 벤스 의원을 선출한 것은 젊은 층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벤스 상원 의원은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로 유명세를 얻었으며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화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벤스 상원 의원의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정계에 입문한 이후로는 트럼프 후보의 충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트럼프 대세론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내용도 간밤에 또 있었는데요. 미국 법원이 트럼프 후보의 국가기밀 유출 혐의 소송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련주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이를 가늠하는 와중에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트럼프 수혜주로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에쿼티 리서치에서 테슬라의 수요 가속화로 목표가 $400 제시를 한다라는 의견도 함께 자리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 함께 들여다보죠. 비트코인 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이 부통령 선출 이슈와 함께 맞물려서 추가적으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3,000달러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트럼프 대세론과 함께 힘을 받고 있는 것이 달러 강세인데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억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는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인데요. 0.3%가량 또 추가적으로 낙폭 보여주면서 81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WTI 원유 선물입니다. 금 가격도 역시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42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